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2쪽입니다. 화학식량과 화학반응식 쪽 조금 많이 난이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보다는 계산하는 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 문제당 맥시멈 한 1분 넘어가면 끝이거든요. 이 한 문제를 봤을 때 1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빠른 계산 능력이 필요하고, 물론 문제 난이도 수준이 굉장히 복잡하고 꽈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단순한 계산을 까먹지 않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연습이 여러분들은 계속 필요하고요. 지금 이 기초 과정은 일단 이론적인 것부터 조금 보면서 하나씩 좀 이해해 주시면서 따라오시고, 실전도 기본 개념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론을 지금 했던 기초를 바탕으로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12쪽이에요. 화학식량과 반응식 중에 첫 번째 원자량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전체 질량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원자량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개념이 그렇죠. 이건 상대적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 질량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왜? 워낙 작잖아요. 워낙 작으니까 그런 값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자량이라고 하면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자는 가장 간단한 원자 수소라고 하면은요, 양성자, 중성자 있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입자 하나가 바로 뭐죠? 수소라는 놈이고, 그럼 이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겠네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요. 질량수는 얼마죠?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소는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쓰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질량수예요. 그렇죠? 이 질량수. 이 질량수는 원자의 무슨 대부분의 질량에 해당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자의 질량은 굉장히 뭐하죠? 엄청 작아요. 살벌하게 작죠. 이거는 이 원자의 진짜 실제 질량 가지고 측정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원자들이 나가는 질량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탄소의 한 개, 그죠? 얘 한 개의 진짜 질량은 얼마냐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탄소라는 원자, 양성자 6개로 되어 있는 이 원자는 실제 질량입니다. 이렇게 그램을 붙이는 건 무슨 질량이죠? 진짜 나가는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질량은 엄청 작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까요? 수소. 수소는 진짜 질량이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주에서 가장 작은 질량을 갖는 건 누구지?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이렇게 작습니다. 당연히 산소도 진짜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입자 하나에 아주 작은 질량이 있겠고, 질소도 있겠고, 다른 원자들도 모두 무슨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질량 가지고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양적 계산을 하게 되면 어때? 엄청 힘들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이 계산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은 어떤 걸 썼지? 이걸 약분한 값을 써버려. 어차피 실제 질량은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쓰기보다 미지수 자꾸 쓴 거예요. 그럼 좀 더 간단한 쓴 거죠. 그럼 얘네들을 약분합니다. 이거 약분하면 얘네 둘이 몇 대 몇이에요? 그죠? 직접 약분을 못 하잖아요. 대략적인 값은 얼마가 나오지? 12대 얼마? 1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2대 1 정도라는 건 얘네들의 무슨 비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질량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량은 진짜 질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질량을 뭐라 그래요? 상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을 12대 1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상대 질량은 계속 누구랑 뭐 해야 돼요? 비교해서 몇 대 몇을 나눠야 되는데, 그럼 비교 대상이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어떻죠? 원자량은 매번 바뀔 거예요. 얘는 이게 12대 1이지만 산소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통일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 질량을 가지고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화학에서는 일단은 뭐를 기준으로 삼죠? 요 탄소를 뭐로 삼아요?
기준 원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자들의 질량비, 실제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1이라는 소리고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16 정도 나간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16이라는 정수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16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확히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다 뭐 한 거지? 버려버린 거야. 무시해도 된다. 그럼 얘는 대략 얼마야? 13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겠죠. 자, 이러한 질량을 우리는 무슨 질량이라고 이제부터 얘기할 거지? 이런 걸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자량은 결국은 무슨 질량이라는 소리예요? 진짜 질량이야, 가짜 질량이야? 가짜입니다. 얘는 실제 진짜인데 얘는 가짜야. 그지? 근데 우리가 쓰는 건 가짜를 쓰는 거야. 왜? 단순화됐기 때문에. 얘는 진짜 질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값만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의 질량비를 쓰다 보니 뭐가 발생했냐면 동위 원소를 발견하게 돼요. 아주 청량한 소리네요. 동위 원소를 발견하게 돼요. 동위 원소, 그죠? 동위 원소라는 게 뭐죠? 동위 원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 무슨 소리니? 얘가 탄소가 12짜리라는 상대적 질량을 갖는 게 이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량수가 다른 탄소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도 존재해. 이게 동위 원소예요. 그럼 동위 원소의 정의는 뭐예요? 뭐는 같고 원자 번호는 같고 뭐가 달라? 질량 수가 다른 원소. 자, 이런 걸 무슨 원소? 동위 원소. 자,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말과 동일할까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원소래. 같은 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뭐하지? 다른 말로는 화학적 성질이 뭐하고? 같고 뭐가 다를까요? 양이 다르다는 건 물리적 성질이에요.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 맞지? 또는 원자 번호는 결국은 그 원자의 무슨 수랑 동일하죠? 양성자 수는 같고 그 안에 질량수가 다르려면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수의 차이가 생긴 거니? 중성자 수의 차이가 생긴 원소. 이런 걸 무슨 원소라 그래? 동위 원소라 그래. 자, 여기서 용어를 잠깐만 좀 정리해 볼까요? 이거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얘들아,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데 화학적 성질이 다른 원소. 이거 뭐라 그럴까요? 원소는 똑같은데 화학적 성질이 달라요. 뭐라 그럴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요 동소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동소체. 알겠니? 이런 건 뭘까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집단.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요. 이런 집단을 뭐라 그러지? 이런 건 같은 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집단은 같은 족 원소야.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뭐한 거죠? 비슷한 원소들이에요. 맞죠? 화학적 성질이 같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 그럼 이건 뭐라는 얘기지? 동위 원소라는 얘기겠지. 용어들이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구별을 좀 해주시면 돼요.
동소체, 같은 족, 동위원소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 주시면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원소들의 원자량을 정하다 보니 동위원소들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동위원소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소 같은 경우도 있겠죠. 수소는 1짜리가 있고요. 얼마짜리가 있어요? 1, 2, 1, 3짜리 이런 게 동위원소예요. 이거는 수소라 그러죠. 얘는 뭐라 그러죠? 중수소라 그래요. 얘는요? 삼중수소라 그래요.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나요? 다르나요?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했을 때 H2O, 얘네들이 결합한 물이 있겠고요. H2O 이렇게 결합한 물이 있겠고요. H2O 이렇게 결합한 물이 있을 거예요. 질량수 차이가. 그럼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18이겠죠? 얘는 얼마입니까? 22겠죠? 얘는 얼마예요? 22의 분자량을 가져요. 얘들아, 우리가 대부분 먹는 물은 어떤 물이죠? 요거잖아요. 여기 거의 대부분 존재해요. 98% 이상이. 그럼 나는 좀 고급스럽게 이 물만 뽑아서 먹어요. 중수만. 좀 있어 보이지? 중수만 뽑아서 사 먹어. 겁나 비싸게 팔아, 쓱을. 이것이 1리터에 1,000원이면 이거는 1리터에 한 10만 원 막 이렇게. 아, 더 어려운 물. 야, 난 더 고급스러워. 삼중수소 물만 먹고 살아. 뭔 차이 있나요? 뭔가 달라지나요? 아무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 마케팅 효과는 대박. 나는 중수소물. 야, 이 표면에 중수물.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 보이잖아. 똑같죠. 그죠? 삼중수소.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 작용하는 내용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에요. 왜? 화학적 성질이 뭐하니까? 똑같죠. 단지 차이는 뭐예요? 몸무게만 더 나가요, 쓱을. 겁나 비싸게 먹었지만 몸무게만 더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어떤 화학 결합을 하더라도 성질이 뭐하다? 같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보면 이 동위원소를 하려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수소 원자량을 얼마를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1짜리를 써야 돼요? 2짜리를 써야 돼요? 3짜리를 써야 돼요?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뭘 낼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인 값을 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동위원소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 중에 하나는 무슨 원자량을 구해라?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건 CL이 있죠. CL이 얼마짜리가 있죠? 35짜리가 있고요. CL이 얼마 있어요? 37짜리. 이 대표 유형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지구상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우주에는. 근데 얘네들이 존재하는 무슨 비가 있어요? 존재비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몇 %씩? 100분율로 얘기하면은 75%, 얘는요? 25%로 존재비가 존재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존재비가 뭐예요? 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존재비는 전체 안에 있는 질량비를 얘기합니까? 아닙니까? 즉 염소가 100g이 있으면 35짜리가 75g이고요. 37짜리가 25g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비는 절대로 무슨 비가 아니니? 질량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존재비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해? 약분하면은 3대 1인가요? 3대 1로 존재하잖아요. 이건 뭐의 존재비예요? 그럼 존재비는 뭐예요? 존재비는 그렇죠, 몰수비예요. 얘가 1몰이 있다면, CL이 1몰이 있다면 35짜리는 몇 몰 있어요? 4분의 3몰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요 4분의 1몰이 있다는 거야. 근데 몰수는 온도 압력이 같으면 이건 부피일 수도 있어요. 부피비가 이만큼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0리터가 있다면 35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예요? 75리터. 이건 맞아요. 100g이 있는데 35가 차지하는 게 75g.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절대 질량비 아니다. 얘는 몰수비이며 뭐다? 부피비다. 이게 기본적으로 3대 1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일정한 양의 1몰이 있다면은 얘가 4분의 3몰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몇 몰이 있어요? 4분의 1몰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질량이 다르니 이 질량을 평균 내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더 많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중간은 36이니까 얘의 평균 원자량은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더 많은 쪽에 가깝겠죠. 35쪽, 6보다 더 작을 거야. 이런 거 정도 예측하면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구하자면은요,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을 고려하면 돼요. 35짜리가 얼마나 있다고요? 4분의 3개가 얼마? 35짜리가 있는 거고 4분의 1짜리는 얼마 있어요? 37짜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100분의 75, 100분의 25라고 하는 존재 비율, 전체에 대한 전체 입자수의 비율과 동일합니다. 이걸 평균으로 전체로 나눴기 때문에 계산하면 35점 얼마 나와? 5라는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되는 거지. 평균 원자량 계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존재비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존재비가 예를 들어서 X%, Y%로 나오게 되면은 식 하나 뭐를 만들 수 있어요?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10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원자량을 알려주면 그럼 여기에다가는 식 하나가 만들어 이게 미지수로 들어가서 이 존재비를 찾는 문제인 경우에 이 원자량이 35.5야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올라가요? X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얼마? 35. X 플러스 Y분의 얼마니? Y 곱하기 얼마? 37 해서 이 두 식을 뭐 하는 거죠?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값은 얼마니까? 100이잖아요. 그 100분율로 해서 풀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개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이 평균 원자량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평균 원자량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존재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연히 이것도 더불어 알아야 돼요. 평균 원자량을 알았다면 평균 뭐 알아? 분자량도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평균 분자량. 그럼 지금 이 CL이라는 원소들이 분자를 이루려면 CL2가 되잖아요. 그럼 얘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얘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CL이 두 개가 되었을 때 35와 37이 있기 때문에 분자량의 종류는 몇 가지 나와요? 35와 35가 만나니까 얼마니? 70짜리 나올 수 있고 또 얼마요? 72짜리 나올 수 있고 또 얼마입니까? 74짜리. 이 세 가지의 분자량 갖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존재비가 있겠죠. 이 분자들의 존재비도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얘는 얼마나 돼요? 전체 1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70짜리는 몇 몰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얘가 35와 누가 만나야 돼요? 35짜리가 만나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 35는 원자라면 4분의 3몰이 있잖아요. 4분의 3몰과 누가? 4분의 3몰이 만날 수 있는 몰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74는 얼마가 만나야 돼요? 4분의 1짜리하고 누가? 4분의 1개가 만날 수 있는 존재 비율이 존재하고요. 72는요. 4분의 3하고 누구지? 4분의 1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3하고 35와 37이 이렇게 만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가지수가 두 가지나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얼마를 더 곱해줘야 되죠?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분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16분의 9 대 16분의 얼마야? 6 대 16분의 얼마니?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9대 6대 얼마죠? 1이 돼요. 자, 이원자 분자에 있어서 존재 비율이 이렇게 존재하지요. 여러분은 거꾸로도 기억하자. 얘와 얘,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존재 비율을 확인해 보니 얘는 뭐의 제곱이죠? 3의 제곱. 얘는요? 1의 제곱. 그러면 각 분자의 각각 큰 것과 작은 거의 존재 비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의 제곱을 해서 그 제곱을 없애버리면 바로 뭐의 존재 비율이 된다고요? 원자의 존재 비율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의 존재 비율이 16대 8대 1이에요. 그럼 A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은 얘가 제일 큰 거라면 몇 대 몇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대 1이 있는 거죠. 그럼 이 4대 1이 있으니까 평균 원자량 구해서 분자량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존재 비율. 자, 이원자 분자 존재 비율은 각각 제곱근을 씌워서 제곱을 없애버리면 바로 뭐의 존재 비율이 된다? 원자 존재 비율 되는구나.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얘네들의 그런 평균 분자량은 얼마예요? 평균 분자량 계산은 역시 평균 원자량 계산과 마찬가지로 얘의 존재 비율 다 곱해서 뭐 하면 되죠? 더하면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원래 평균 값이니까 여기서 평균 분자량, 평균 원자량이 35.5라고 존재 비율을 고려한 게 나왔죠. 그럼 평균 분자량은 그냥 평균 뭐의 합이죠? 원자량의 뭐를 구하면 되니? 합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따로 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이건 기본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다시 지우고요. 따라서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자량을 계산할 때 우리가 쓰는 이 원자량들은 동위원소 발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자량은 무슨 원자량이 됩니까?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애매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탄소에 뭐 어떤 A의 원자가 있을 거예요. A 원자. 그럼 AB라고 하는 수가 있겠지. 이 수가 무슨 수라고요? 질량수. 그럼 여러분, 원자의 질량수가 클까요? 원자량이 클까요? 자, A 원자의 질량수가 큰 값을 가질까요? 원자량이 큰 값을 가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질량수가 원자량인가요? 질량수는 원자량이 아니에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뭐의 수의 합이에요? 그냥 중성자수 합이에요. 근데 원자량은 뭐까지 포함된 값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자까지도 포함된 원자 전체의 양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어느 게 훨씬 더 커야 되죠? 원자량이 더 커야 됩니다. 조금이나마. 그런데 질량수가 큰 경우가 있어요. 원자량보다. 어떤 경우가?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Cl35와 Cl37이 있는데 얘 원자량 얼마죠? 35.5잖아. 이 질량수보다는 작고 이 질량수보다는 어때요? 크지.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건 동위원소 존재하에 질량수보다 클 수도 있고 질량수보다 뭐 할 수 있니? 작을 수도 있는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알았지? 자, 어쨌든 실제 질량과 상대 질량을 원자량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됐니? 그런데요, 자, 이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까지 상대적 질량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상대 질량은 가짜 질량, 실제 질량은 진짜 질량이었습니다. 자, 원자량을 좀만 더 봐요. 자, 그럼 원자량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네요. 중요한 거는 이 원자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값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자, 이때 유명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죠.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원자량의 실제적 질량을 계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뭐죠? 이거 기본 조건은 같은 뭐일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분자의 뭐와 상관없어요? 종류와 상관없이, 그죠?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하는 게 아보가드로 수예요.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고요. 이런 실험을 해봤죠. 자, 지금 현재 0도씨라는 온도를 가정하고 V리터에 측정해 놓고, 자, 아주 작은 탄소 이 한 개의 질량은 워낙 작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에 1기압이 되게 가득 채워요. 기체 상태의 탄소를. 그럼 엄청난 개수가 뭐하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N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요번에 이걸 다 빼요. 이걸 다 빼고 여기다가 역시 수소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탄소의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수소의 개수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이 조건을 갖게 해줘요. 그럼 이 양은 똑같아. 이게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럼 이 V를 제자들이요 늘렸어요. 22.4리터로 0도씨 일기압 조건에 22.4리터로 늘려서 탄소를 다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탄소 개수는 어마무시 많이 들어가겠죠. 22.4리터는 꽤 큰 공간이죠. 농구공 한 3개 공간인데 거기에 탄소를 가득 채운 거예요. 일기압이 되게. 그럼 탄소 알갱이 하나는 워낙 작지만 이 안에 있는 전체 질량은 어때요? 상당히 나간다는 거죠. 그 질량을 잴 수 있나요? 이 안에 있는 탄소들의 집단의 질량을 잴 수 있나요? 잴 수 있죠. 이 용기를 진공으로 만들고 질량 재고 탄소를 가득 채우고 질량을 재면 질량 차이가 나겠지. 그 질량 차이는 누구의 질량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탄소. 이걸 0도씨 일기압에 22.4리터 해보니 질량이 얼마 나가요?
12g이 나가요. 원자량에 뭘 붙인 값이 나가니? 그람 붙인 값이 나가더라는 거야. 원자량은 절대로 그람을 붙일 수가 없는 상대적 값인데 이 조건 하에서는 그람 붙인 값이 나와.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자량을 실제 질량화 쓰면 계산이 어때요?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쓰자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수소를 집어넣어요. 수소 분자량은 얼마예요? 이겠지. 원자량의 합이니까. 그럼 여기를 꽉 채우니까 얼마 나갈까? 그렇죠. 2g. 왜?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니 수소가 더 많이 들어가니? 똑같단 말이야. 온도 압력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특정한 개수가 모이면은 원자량, 분자량에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람을 붙일 수 있는 실제 질량으로 바꿔버리네. 근데 공통적인 상수처럼 쓰이는 게 입자수잖아요. 이 입자수를 상수로 써서 무슨 수라 그래요? 아보가드로의 수라 그래서 NA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지? 이게 0도씨 1기압 탄소가 기준일 때는 몇 개가 들어가요? 6.02 곱하기 10의 몇 개? 23승계라는 값으로 나온 거잖아요. 자, 이게 나오는 과정의 식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이 숫자가 결정됐지?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이 식은요. 탄소 몇 개의 질량? 한 개의 실제 뭐지? 질량에다가 이 안에 있는 공간의 입자수 n개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간다고요? 12g이 나간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요 개수, 일정량의 개수잖아요. 이 개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 개수는 따라서 이 아보가드로, 일정량 아보가드로수는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그 원자나 분자의 몇 개의 진짜 질량? 한 개의 실제 뭐에? 질량을 알고 원자량, 분자량에 뭐 붙인 값? 그람 붙인 값을 알면 아보가드로를 구할 수 있다. 그럼 탄소 한 개 질량은 원래 얼마였었어요?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었고 얘가 12g이니 대략 2로 놓고 보다 치더라도 얼마 값이 나오겠니? 나눠주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6보다 좀 많은 6점 얼마가? 0이 곱하기 13승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아보가드로수는 이렇게 세는 거야. 그리고 우린 약속을 하죠. 어떤 입자가 이만큼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으면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1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몰계가 있다는 거는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개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만큼보다 2배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가 더 나간다는 얘기는 몰수가 2배 커진다는 얘기고 입자수도 2배가 커지니까 질량도 몇 배가? 2배가 커진다는 얘기고 그것이 차지하는 부피도 어때요? 2배가 더 커집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하나의 아보가드로수를 결정하시고요. 원자량과 한계 질량으로 이 숫자를 정하는 식 가끔 잘 나와요. 이건 알아야 풉니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구하라고 하면 한계 질량과 원자의 질량을 아셔야 합니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요. 원자량의 기준 변화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원자량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 원자량, 여러분 원자량은 무슨 원자량만을 얘기한다? 평균 원자량을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건 진짜 질량, 가짜 질량? 원자량은 가짜 질량이에요. 항상 가짜. 그럼 가짜 질량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아보가드로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이게 다 변하는 게 원자량의 기준이 변할 때입니다. 또 참고로 조금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여러분 항상 상대적 값이니까 뭐가 결정돼야 돼요? 뭔가 비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뭘 썼죠? 탄소. 근데 탄소를 쓰지 않고 내가 다른 원자량을 쓴 거예요. 기준보다 원자량을 크기가 다른 걸 써요. 그러면 1몰에 대한 모든 값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아보가드로를 포함해서. 왜? 그렇겠죠.
기준에 대해서 탄소 예를 들어서요. 탄소가 원자량이 얼마였었니? 10이란 말이에요. 맞지? 이럴 때 탄소가 10일 때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16이잖아요. 얘는 얘가 뭐일 때죠? 기준일 때예요. 맞지? 그러면 탄소를 내가 12로 안 잡고요. 6으로 잡아도 돼요, 안 돼요? 상대값이니까 이 값은 내가 잡기 나름이라고요. 내가 6으로 잡으면 산소는 얼마가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자량에 g을 붙일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g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g을 붙이는 것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g을 붙이는 거지. 그런데 이 탄소 기준일 때는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였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탄소 기준일 때. 근데 내가 기준을 이걸로 잡아버렸어요. 그럼 기준이 얼마로 내려가요? 그럼 당연히 아보가드로 수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얼마로?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바뀌어요. 자, 기준이 12로 잡을 때는 이만큼 모여야 몇 몰이에요? 1몰이 됩니다. 근데 기준을 6으로 잡으면 얼마만큼 모여도 요만큼 모이는 거. 자,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이면 1몰이야 무조건. 얘가 몇 몰? 1몰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변화시키면 아보가드로 수도 어때요? 변하죠.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 자체도 이만큼 있는 질량과 그 절반 있는 질량은 분명히 어때요? 달라지고요. 얘는 부피가 0도실 기압에도 22.4리터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겠니? 자, 그러면 얘가 22.4리터, 기준이 이건데 22.4리터 있다면 몇 몰 있는 거예요? 2몰이 있는 거죠. 맞지? 얘의 2몰의 질량과 2몰의 부피와 이걸 기준으로 한 2몰의 부피는 어때요? 1몰의 부피는 같은 거예요. 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보가드로 수라든가 질량이라든가 부피는 기준을 작은 걸 잡으면 전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럼 반대로 기준을 큰 걸 잡아요. 24로 잡아봐. 그럼 얘는 원자량이 산소 원자량 얼마 나와야 돼요? 어차피 실제 질량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하기 때문에 이 비는 안 변해야 돼요. 그럼 내가 24로 잡으면 얘는 이거 얼마냐 이게 2배니까 32가 돼.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가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6.02에 10의 23승계 있어야 몇 몰이죠? 이렇게 잡으면 1몰이 되는 거고, 이럴 때 부피는 얼마가? 44. 몇 리터가? 8리터를 몇 몰로 보는 거니? 1몰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니? 즉 기준이 달라지면은요 원자량 아보가드로 수 1몰의 부피가 다 뭐하죠? 바뀌어 버려요. 자, 이런 것이 기준 변화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케이스는 자, 기준이 변합니다. 기준이 변할 때 변화되는 값이 있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자,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큰 원자량을 잡는 거와 작은 원자량을 잡았을 때 무조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어떤 걸 잡아도 안 변하는 값이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변할까요? 1몰 값은 다 변합니다. 1몰의 뭐도 질량 변해요. 1몰의 뭐가 부피 변합니다. 1몰의 뭐가 개수, 아보가드로도 변하는 거예요. 자, 변할 때 원래 기준보다 큰 걸 잡으면 얘네는 원래 값보다 어때요? 다 커져요. 원래 기준보다 작은 걸 기준으로 잡으면 1몰의 질량 부피 개수는 원래 값보다 어때? 다 작아져요. 그 패턴 기억하시고요. 또 변하는 게 뭐예요? 원자량 변해요, 안 변해요? 기준을 변화시키면 원자량 바뀝니다. 분자량도 당연히 뭐하지? 이런 상대적 값들은 다 뭐하지? 바뀌어요. 이 상대적 값도 마찬가지죠. 원자량을 원래 값보다 큰 걸 잡으면 원자량, 분자량은 다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아시겠죠? 작은 걸 잡으면 작아져요. 자,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준을 제 아무리 변해도 얘 값은 항상 똑같아요. 뭘까요?
한 개의 실제 질량은 기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맞지? 또 뭐가요? 밀도예요. 밀도는 부피당 뭐죠? 질량. 자, 기준을 2배 증가시키면 부피 몇 배 되겠어요? 2배. 질량도 2배. 그러니까 밀도 어때요? 항상 같이 나옵니다. 밀도는 절대 안 변합니다. 또 여러분, 원자량은 변하지만 원자량 비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원자량 비는 결국 실제 질량의 비율이잖아요.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분자량은 바뀌지만 분자량의 비도 절대 안 바뀌어요. 알았니? 또 하나,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같은 질량에 있는 원자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같은 질량에 있는 원자수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 야, 탄소가 12g이 원래 있다면 여기 몇 몰이 있는 거예요? 1몰이 있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2가 기준으로 한다면, 12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몰 있는 거죠? 1몰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기준을 12가 아니라 6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지금 상대하는데 6으로 바꾸면요, 얘는 1몰의 질량이 몇 g이죠? 6g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만큼 있거든요. 몇 몰 있는 거야? 2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수는 어때요? 1몰의 개수나 2몰의 개수나 기준을 아래로 잡았으면 똑같잖아요. 맞지? 그럼 얘를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얘 기준을 큰 걸 잡든 작은 걸 잡든 개수는 얼마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에 상관이 없어요. 같은 질량 하나의 입자수는 절대 안 바뀐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게 변화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값을 얘기하는 기준 변화예요. 아시겠니? 자, 원자량에 대한 표현을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 자, 12쪽에 있는 원자량에 관련된 기본 내용과 평균 원자량에 대한 해석,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구할 줄 아셔야 되고, 더불어 평균 분자량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동위원소의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라는 것은 얘네들은 평균 분자량을 내는 게 정상인데 평균 원자량의 합, 그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든 뭐든 그 합을 계산하면 돼요. 참고로요, 여러분,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의 질량은 누가 커요? 네, 나트륨 원자량이 23이에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원자량을 얼마로 봐야 되죠? 23이냐 23이 아니냐? 23으로 보시면 돼요. 왜? 전자 하나 빠졌거든요. 전자는 1837분의 1만큼의 양성자수와 같죠. 그러니까 크기가 차이가 없어요. 이온과 원자는 동일한 원자량으로, 질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했니? 그리고 더불어 설명한 게 뭘 설명했니? 원자량의 기준 변화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이 변화는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 시간에,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이해되든 안 되든 일단은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값은 차이가 생기는 거와 생기지 않는 게 먼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화학식 결정과 몰과 화학식 결정을 좀 같이 설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상에는 14쪽에 화학식 결정이 먼저 나왔어요. 이 결정은요, 먼저 몰을 하고 16페이지에 있는 몰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설명을 먼저 할 겁니다. 순서가 조금 약간 바뀌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몰에 대한 직접적으로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